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만나볼게요. 정여운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저희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거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2천억 원대, 메모리 반도체 쇼크가 현실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적이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10분기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했고 우리가 잠정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부문별 실적을 들여다볼까요?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64%나 줄어들었고요. 디스플레이도 5,600억 원 영업 손실 기록했습니다. 적자였어요. 이 IM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갤럭시 10의 출시 효과가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40% 급감. 그나마 좋았던 쪽은 소비자 가전 부분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 이익이 올랐다고 하네요. 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과장님의 해석 궁금하고요. 지금 투자 오케이인지 노인지도 궁금하고. 네, 우선 삼성전자는 이번 달 초에 이제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매 분기 이제 지나고 다음 달 초에 항상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잠정 실적 발표에서 지금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각 부문별로 이제 디테일한 그러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 한 10분기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좀 10분기 만에 최저의 좀 실적을 나타냈는데 그러한 이유는 바로 1분기 이제 바로 이 디램 가격 하락에 있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1분기에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에는 워낙에 이제 메모리 시장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고공행진을 거듭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이미 예상됐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이후에 얼마나 이제 디램 가격이 반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LCD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이익이 감소하면서 지금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로 인해서 LCD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좀 접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대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IM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S10이 초기에 상당히 좀 흥행을 거뒀지만 1분기에 이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그렇다 보니까 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저가 라인업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라인업으로도 교체가 되면서 이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1분기에 좀 과도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M 부분 같은 게 결국엔 중요한 게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할 것이냐 IM 부분 쪽에서 실적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이미 누구나 다 예상했었던 1분기 실적 부진은 예상했었던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2분기에 얼마나 이제 실적이 저점을 확인하고서 반도체와 또 IM 부분 쪽에서 실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하반기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이 나타낼 것으로 갈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1분기에 워낙에 크게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 어느 정도 플랫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IM 부분 쪽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2분기에는 어느 정도 1Q 대비해서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안 주셨으면 yes or no로 답변을 요청했을 거예요. 지금 시점도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보자. yes 답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체크했어요. 오늘 한 0.7%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는요.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갤러리아. 네, 일단 하나 측에서 3년간, 한 4년 동안 1,400억 정도 적자를 냈었기 때문에 이 적자 내던 면세 사업부를 접겠다라고 소식을 내놨습니다. 2015년도에 이 면세권을 따냈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승자의 저주가 된 걸까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하고 또 경쟁이 격화됐다고 하죠. 하나 측에서 면세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에 시내 면세점 숫자가 3년 만에 2배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장 급락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내려왔는데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정말 그렇게 안 좋았다면 이거 털어내는 것도 나름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아쉽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타이밍에 면세점 시장에 좀 진출을 했었죠.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만 해서 주식시장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가장 고점 부근에, 그러니까 면세점 시장이 가장 화랑일 때 또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정말 최고치를 경신을 거듭할 때 2015년 당시에 이제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했었는데 상투를 잡았던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드 보복이 네. 본격화되면서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급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화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사업을 진출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금 영업 적자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지금 쌓인 그런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빌딩에 이제 네. 면세점이 위치해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워낙에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여의도 쪽으로도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명동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의도까지 중국인 인바운드가 지금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쌓인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러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철수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시 대비해서 워낙에 지금 면세점 특허권을 좀 많이 또 정부에서 내주면서 경쟁도 심화가 된 상황이고 또 신규 또 특허권을 또 내줄 가능성도 좀 정부에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경쟁이 지금 계속해서 치열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화 입장에서는 사업을 좀 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화가 이제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면세점 다른 사업자들의 반사이익이 있느냐 여부를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호텔신라나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올라가길래 그쪽들은 잘 되고 있는 쪽에서는 과점이 그게 더 강화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수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화가 상당히 좀 뭐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쪽 고객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원래 안 됐으니까. 그렇죠. 원래 안 됐으니까 사실 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면세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좀 방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약에 국내에 상반기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이 사드 보복, 그러니까 단체 관광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러한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사드 보복이 좀 완전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 상반기에 면세점 업계에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면세점 업계에서 탑픽 종목을 종목명으로 답변 주신다면요? 당연히 면세점 업계 탑픽으로 꼽자라고 호텔신라? 한다면 호텔신라로 꼽을 수밖에 없겠죠. 네. 호텔신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실질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좀 방한 이후에 사드 보복이 전면적으로 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이제 호텔신라이기 때문에 뭐 면세점 업계 중에서는 뭐 호텔신라 탑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 하는데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뭐 끝도 밑도 없이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저희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소송으로 번진 배터리 대전입니다. LG화학이 이 배터리 또 3사 중에 하나인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인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 우리의 이 직원 76명을 빼가면서 이 기업의 기밀까지 함께 가져갔다라며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서요. 이미 국내에선 승소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에 수익 금지를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장 두 종목 다 크게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어느 쪽이건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우선 뭐 SK이노베이션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에 네. 지금 LG화학과 경쟁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소송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LG화학이 이제 승소를 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이미 LG화학이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수입 금지 요청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미국에서 또 이제 지금 재판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뭐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뭐 특별한 지금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법적인 부분에서 지금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만 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LG화학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에서도 좀 LG화학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과거에도 전례를 봤을 때 네.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LG화학이 또 승소를 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전지 사업 육성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 소송전과 맞물려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악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화학 입장에서는 뭐 승소를 하면 또 호재성 이슈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전방 산업 자체가 2차전지 시장이 워낙에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소송뿐만이 아니라 또 저가 수주 지금 경쟁도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시장에서는 항상 기업들의 이러한 물밑 경쟁이 격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성장에 따른 기업들의 이제 경쟁 심화 요인으로 그렇게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뭐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제 논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도 전례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진행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 간의 그냥 경쟁 관계로만 아직까지는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굵직굵직한 대형주 중심의 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도 정리해봤고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